우리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에 송영길과 이정근의 돈봉투 사건은 정말 정치인으로서 아니 정치를 떠나 인간으로서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추잡스러운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사건은 정말 다른 얘기를 할 게 없습니다. 진작에 민주당 국회의원 싹 다 나와가지고 길거리에서 석고 대지하고 그다음에 또 삭발식도 하고 일본과의 관계 그런 말도 안 되는 거에 대해 가지고 삭발을 할 것이 아니라 이 문제에 대해 삭발을 해도 지금 부족할 판이에요. 민주당 간판을 내려도 지금 부족할 판입니다. 근데 어떤 식으로 반응하고 있습니까? 송영길이 안 들어오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냥 프랑스에서 버팅기겠다. 지금 이런 지금 자세고요. 관련된 혐의가 있는 사람들도 끝까지 지금 자신들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거랑 비슷한 사건이 보수 진영에서도 터진 적이 있었죠. 2008년도 한나라당 그때 당시도 돈봉투가 왔다 갔다 했다라는 것인데 그때는 고승덕 변호사가 폭로를 할 때 뭐가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녹취록 이런 게 없었습니다. 그냥 어떻게 보면 일방적인 고승덕 변호사의 그 폭로를 가지고 그게 이제 논란이 됐던 것인데 그때 민주당이 그걸 해가지고 얼마나 난리를 쳤는지 그리고 결국에는 관련돼가지고 실형까지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번 경우는 일방적인 폭로가 아니란 말이에요. 녹취록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도 한쪽에서 지금 녹취하고 있는 거 아니야. 재준이가 갑자기 나와가지고 누가 돈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수준이 아니라 돈을 줬다라는 인간이랑 돈을 받았다라는 인간이 양쪽이 다 등장하고 있는 녹취록이 지금 3만 건이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민주당이 저렇게 뻔뻔스럽게 버팅기고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거짓말합니다. 자기 어떤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 윤석열 정부를 흔들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끊임없이 거짓말합니다. 근데 제가 기가 찬 게 뭐냐? 이렇게나 진짜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거짓말하는 인간들이 그냥 본질 자체가 이렇게나 추잡스러운 인간들이 진실을 그나마 지금 깨닫고 폭로하고 있는 유동규 씨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공격하고 있는가? 이거를 보면 제가 진짜 기가 찰 뿐입니다. 제가 몇 가지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그때 왜 윤석열 정부가 관절을 만들고 그리고 선정하는 그 과정에 무슨 천공인가 뭔가 하는 사람이 개입했다. 그런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걸 이제 김종대 무려 정의당 출신의 국회의원이었던 사람인데 김종대가 제일 처음 김어준의 뉴스 공장에 나와서 그 얘기를 했었고요. 그때 그 인간이 했던 얘기가 뭐냐면 3월 달에 육군 참모총장 공강과 서울 사무소에 천공이 다녀갔다라는 증언을 국방부 고위 관계자에게 들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 사람이 누군지를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참으로 기가 막히게도 마찬가지로 국방부의 이제 대변인 역할을 했었던 부승찬이라고 하는 인간이 그 이후에 갑자기 등장을 해가지고 책까지 쓰면서 똑같은 주장을 했었습니다. 비슷한 주장을 했었죠. 그런데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수사가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천공이 왔다 갔다 했다라는 그 날짜, 그 이제 3월 달인데 3월 달 한 달치의 CCTV를 싹 다 모아가지고 경찰이 이게 무슨 영화로 치면은 2,000편 분량 정도 된다고 하죠. 그 영상을 다 분석을 했대요. 근데 천공의 천자도 보이지 않았다라는 거야. 이 천공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실 텐데 도복 같은 거 입고 다니고 수염도 길지 않습니까? 이거는 안 찾을래야 안 찾을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삭제가 됐던 영상들 그것도 누군가 의도적으로 삭제한 것도 아니고 CCTV가 날짜가 지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삭제가 되지 않습니까? 옛날 데이터가 그런 식으로 삭제가 된 거를 경찰이 포렌식까지 해가지고 다 복원해가지고 찾아봤음에도 불구하고 그 천공의 천자도 볼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구속을 시켜야죠. 김종대가 됐거나 부승찬이 됐거나. 제가 그런데 충격을 받는 게 뭐냐면 이렇게 진실이 드러난 상태에서 부승찬이가 보이는 반응입니다. 자기는 관저 개입 의혹을 얘기한 적이 없대요. 관에 다녀갔다 정도만 얘기를 했지 자기는 관저 개입 의혹을 얘기한 적이 없대요. 이게 진짜로 말입니까? 무슨 방구입니까? 이게 도대체 뭔 소리라는 겁니까? 관저에 천공이 왔다 갔다라고 얘기를 한 거 그거 자체가 천공이 관저에 개입했다라고 하는 것이지 그럼 도대체 뭔 얘기를 하는 건데요? 말도 안 되는 진짜 헛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오히려 대한민국이 너무 이런 이제 범죄자들에 대해 가지고 거짓말을 진짜 밥 먹듯이 하고 있는 이런 인간들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온정주의가 심합니다. 이 그냥 바로 구속을 시켜버려야 되는 것인데 벌금
이익은 그냥 막 50만 원 내고 말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마음대로 지금 짓거리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렇게나 뻔뻔스럽게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양심도 없는 것들이 오히려 거꾸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유동규 씨의 증언에 대해서는 가짜 뉴스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한번 여러분들이 비교를 해보십시오. 유동규 씨가 이번에도 재판에 출석해가지고 증언을 했는데요. 정진상한테 뇌물을 줬다라는 거에 대해서 2019년도 9월 달에 3천만 원 줬다는 것이고 2020년 10월 달에도 3천만 원을 줬다는 겁니다. 그런데 돈을 준 과정을 어떤 식으로 유동규 씨가 증언하냐 이런 식이에요. 2019년 9월 당시 엘리베이터 CCTV를 피하기 위해서 5층 집까지 계단으로 올라갔고 편의점에서 비닐봉지 2개를 사서 3천만 원을 넣고 다시 과자 봉지로 덮었다. 그리고 정진상 집으로 들어가 거실 소파에 돈을 쏟아서 보여줬다. 이게 지금 유동규 씨의 증언입니다. 굉장히 생생하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정말로 유동규 씨가 정진상 집에 가지 않고서야 할 수 없는 증언들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5층에 뭐 정진상 집이 있는지 뭐 어떻게 알겠어요, 유동규 씨가. 그러면서 계속해가지고 하는 얘기가 뭐냐? 집의 구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합니다. 집에 저 소파에다 돈을 부었으니까 구조가 기억이 날 거 아니에요. 왼쪽이 거실이고 맞은편이 화장실이고 오른쪽이 부엌인 것으로 기억이 난대요. 이렇게나 생생한 증언은 가지 않고서는 그런 일이 실제로 있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재판부도 유동규 씨한테 집요하게 물어보는 거죠. 야, 집에 중문이 있었냐? 아니면 또 맞은편이 방이냐? 화장실이냐? 계속해가지고 따져 물었다는 꼼꼼하게 물어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동규 씨가 A4 용지까지 들고 와가지고 그 재판을 받으면서 그림을 그려서 설명을 해줬다라는 거예요. 이게 정진상의 집의 구조다. 내가 기억하고 있는. 그리고 실제로 지금 언론사들이 확인해 보니까 유동규 씨가 그린 그 집이랑 정진상의 집이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생긴 게. 그리고 이때도 유동규 씨의 증언이 굉장히 지금 막 상세합니다. 김만배 씨와 상의를 거쳐 남욱 변호사를 통해 김만배랑 상의를 해서 남욱을 통해 YTN의 당시 배성준 기자한테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만 배성준이가 YTN 소속 다른 기자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그 기자가 실제로 해당 기사를 썼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확인해 보니까 2014년도 6월 3일 오전 11시쯤에 관련된 기사가 실제로 나왔던 거예요. 그리고 이 기사가 가짜뉴스였죠. 진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신영수 후보 측에서 고소를 했던 거예요. 기사를 썼던 사람은. 근데 이제 보니까 배성준 기자가 이제 유동규 씨 측으로부터 가짜뉴스를 전달을 받은 것이고 배성준이가 자기 이제 다른 기자한테 시켜가지고 기사를 썼다. 이런 식의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원래 기사를 썼던 이 기자는 잘못이 없는 거죠. 배성준이가 잘못이 있는 것이지. 그러다 보니까 배성준 씨가 이 기자한테 100만 원 정도를 줬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것뿐만 아니라 이 기사를 썼던 기자가 하는 얘기가 해당 보도 등으로 신영수 후보 측으로부터 고발을 당하니까 어떻게 된 것인지 배성준이가 변호사비 선임 비용을 대신 내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런 일이 있지 않고서는 할 수가 없는 증언인 거예요. 배성준이라고 하는 이름이 됐거나 YTN을 특정해가지고 얘기하던가 이게 어떻게 없던 일을 어떻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당장에 YTN이 됐거나 배성준이가 됐거나 유동규 씨를 고소를 했겠죠. 가짜였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당시 보도가 나가고 난 뒤에 정진상의 반응이 최고다 이런 식의 반응을 했다는 것이고 더 진짜 소름이 끼치는 건 이재명이가 그 기사가 나가고 난 뒤에 자기 트위터에다가 해당 기사를 소개하면서 이분 신영수 얘기하는 거죠. 이분 도덕성 판단은 여러분의 몫이다. 이런 식의 글까지도 올렸다라고 합니다. 이게 이재명이가 정치라는 방식. 그러니까 새싹부터 그냥 잘못된 겁니다. 이 인간은 제일 처음에 정치로 들어올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의 당대표가 되는 이 순간까지 이재명이라고 하는 인간한테 우리가 진실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오로지 권력을 내가 얻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것뿐만 아니라 심지어 YTN 같은 거대 언론사까지 활용해가지고 가짜뉴스를 퍼뜨릴 수 있는 인간. 이게 바로 이재명의 진짜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런 인간이 떡하니 지금 당대표로 버티고 앉아 있으니까 송영길이가 네 죄를 네가 알렸다라고 가가지고 막 자백이라도 하겠습니까? 택도 없는 소리지. 안 들어오고 끝까지 막 프랑스에서 버팅기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재명이는 뭐 저렇게나 범죄가 많아도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내가 왜 책임을 져야 되냐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실제로. 이렇게 해가지고 민주당이 뭐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의 민주당은 그냥 가망이 없어요. 고쳐줄 수가 없는 정당입니다.